미국 서부 여행 첫 숙소였습니다. 깔끔하더군요.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에서 보던 낡은 모텔이 아니라 나름 호텔급이어서 편안하게 잘 쉬고 나왔습니다. 네, 첫 숙소 점수로 매기자면 별 5개 중에 4.5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다음 포인트는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스쳐 지나간 세인트루이스 여행기. 네, 지금 여기는 한국 코레아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2021년 애틀란타에서 거주할 때 당시 동부에서 서부를 향해 달려간 서부 여행기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날 세인트루이스를 경유했던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까 합니다. 대충만 세봐도 25개의 주를 여행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일이라는 그 여행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여행 기간이었어요.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니까 여행지 검색에서 그렇게 딱히 도드라지는 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패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세인트루이스 다음 목적지가 캔자스시티였는데 채터누가의 락시티에서부터 캔자스시티까지는 거의 600~700마일이나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작정하고 운전을 하면은 7~8시간을 내리달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도 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잡을 수 없었기에 중간 경유지인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의 4시간을 내리 운전해야 하는 빡센 코스였습니다만 사실 미국에서 이 정도 운전하는 건 일거리도 아닌 느낌이더라고요. 최대한 이렇게 나름 짧은 이동거리를 계획한 이유는 피로도 때문이었어요. 40일 동안 혼자 운전해야 하는 상황상 체력을 아껴야겠더군요. 그래서 관광은 좀 줄이고 이동과 휴식에 집중하는 코스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더라고요. 사실 시간선의 변동이 좀 잦습니다. 서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1시간씩 짧아지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여기서 출발해. 그러면은 4시간 거리야. 그럼 4시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쪽을 향해서 시간 변경선을 넘어가면 3시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약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총 4시간을 앞당겨서 가게 돼요. 습관을 못 고치고 계속해서 LA에 도착을 하게 되면 새벽 3시에 깨게 되는 거거든. 한 나라에서 이동하는데도 시차 적응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긴 운전과 시차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과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수많은 캠핑카들도 눈에 띄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필요 없는 이 캠핑카가 미국 여행에서는 나름 쏠쏠하게 이용되더라고요. 그렇게 4시간을 달려 드디어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명은 사실 미국의 야구팀의 이름에서 듣고는 따로 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긴 했어요. 나름 고즈넉한 도심지 풍경이 펼쳐지면서 복잡하지 않았지만 나름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세인트루이스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메이드라는 키즈 카페였어요. 미안해. 아니 잠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키즈 카페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최소한 이런 랜드마크 같은 구조 정도는 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행 중에 아이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2일 동안 무려 1000km를 거의 10시간을 차 안에서만 기다려줬는데 아이에게 합당한 보상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여기 메이드라는 아이들 체험 공간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마스크를 요구하네요. 아이들 시설이라 그런가 봐요. 체험 좀 해볼까요? 한창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기라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평일이기도 했었기에 더 없었죠. 다양한 만들기 재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것저것 만들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최적의 놀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든 건 피곤하니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의미의 눈패였어요. 글씨가 없는 게 특징이죠. 어른아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외노자 체험도 있었죠. 진짜? 다운이가 있어? 와, 대단하다. 아빠 하는 거 좀 볼까 이번엔? 세인트루이스에서 손뜨개 기분 어떠세요? 판타스틱하네요. 바로 옆에는 좀 글로벌한 느낌의 키즈아니아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같은 메이드라는 브랜드의 체험관이었는데 매직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더군요. 각종 재밌는 정서 발달, 지능 개발 같은 수식어가 붙어야 할 것 같은 놀이시설과 기본적인 체험 위주의 시설들이 즐비했어요. 각 나라의 문화 체험도 있었고 옥상에는 농장 체험도 있었죠. 일정 때문에 안타깝게 스쳐 지나가듯 세인트루이스를 눌러봤습니다. 소재거리가 안 되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미국 생활기이기 때문에 모든 기억을 기록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부 여행 2일차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키자니아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직업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여기는 그냥 문화체험이랑 어린아이 시각에서 만들고 놀 수 있는, 공작하면서 놀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서 되게 괜찮은 곳 같습니다. 한국의 키즈 카페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사실 뭐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생각해도 좀 많이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일정이 좀 급하다고는 했지만 1박을 하기도 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랜드마크 같은 뭐 그레이트 아치 같은 뭐 이런 랜드마크 같은 곳을 충분히 들를 수 있는 여유는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뭔가 계획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곧 이어서도 좀 다루기는 하겠지만 덴버 같은 곳 굉장히 경치가 유려하고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유명하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인트루이스는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뭐가 유명한가 라는 생각이 좀 잘 들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말이죠. 그랜드 캐니언처럼 야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소 100군데 중에 하나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딱히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세인트루이스는 제가 다시 찾아가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즐겨봤던 메이드라는 키즈 카페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찾아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법한 그런 키즈 카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 아메리칸의 미국 서부 여행기 2일차였고요. 다음번에는 서부 여행기 3일차로 찾아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큐! 저 뒤로 보이는 저 탑도 이제 입장권을 따로 구매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타워였는데요. 와우.